네, 전일장 마감 이후 그리고 개장 전 나왔던 뉴스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종목까지 픽해보는 시간입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김성민 PB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일본 도레이와 손잡고 헝가리의 분리막 합작 법인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LCD 패널 가격 하락에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올해 OLED 부문의 연간 흑자를 전망했습니다. OCI가 3분기 폴리실리콘 판매 가격 상승에 힘입어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977% 급증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GS건설이 일회성 비용의 3분기는 시장 기대를 밑돌았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에 이어 벤츠도 엔트리급 모델의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에서의 향후 전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SOE과 LG이노텍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호실적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또 주요 기업들 안에서는 SOE과 LG이노텍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희비는 엇갈렸던 것 같아요. 먼저 컨퍼런스 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관전 포인트. 일단은 뭐 장중에 아마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될 텐데 관련해서 이제 조금 투자자분들 요즘에는 IR일 자료라든가 일단 컨퍼런스 콜을 많이 들어보시긴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일단 투자 스케줄이라든가 이제 향후에 비메모리 투자 관련한 이슈들, 그다음에 디램의 뭐 이제 가격 반등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분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고요. 네. 뭐 어제도 발표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원재료 인상을 이렇게 전가를 잘 못 시키면 오히려 좀 실적들이 좀 부진했던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같은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좋았던 것에 반해서 국내 기업들의 같은 경우는 일단 원자재 가격을 전가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적이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금주의 주요 기업들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뭐 11월까지는 또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11월 들어서면 이제 대주주 관련 양도세 이슈들도 좀 이슈가 좀 생기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조금 차익 실현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오늘 뭐 삼성전자의 아마 실적 컨퍼런스 콜에 관련해서는 뉴스 플로우가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E는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지금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정제 마진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과 더불어서 사실 잘 못 간 거는 LG이노텍이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스마트폰의 출하량 자체가 조금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기본 이제 LG그룹 자체가 지금 이제 기존의 핸드셋 중심에서 지금 이제 그 뭐 OLED 이런 것도 생기지만 주로 이제 전장 부품들 네. 쪽으로 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애플 13이 이번에도 뭐 이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판매량은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 기대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바닥권에서 LG노텍도 최근에 좀 양복을 그리면서 그렇죠. 올라오고 있고 메타버스 ETF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철저하게 다른 종목들 대비로는 좀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오늘 또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배터리 관련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렇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 지금 일본 도레이와 또 손을 잡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뉴스인데 이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분리막 소재 글로벌 리딩 기업하고 이제 합작 법인을 이제 5대5로 이제 뭐 합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30개월 이후에는 지분을 20% 정도 추가를 더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일관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원가의 측면에 유리할 것 같고 양사가 사실은 뭐 셀업체 글로벌 리딩 기업과 일단 그 분리막 쪽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합작 법인을 세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유럽 시장, 특히나 유럽에 있는 많은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그 전환을 발빠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LG화학 밸류체인 입장에서도 뭐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가 지금 같이 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뭐 뉴스가 아닐까. 뭐 관심들은 많은데 사실 그 LG화학 자체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라든가 실적 이슈들이 좀뭐 충당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주가에 대해서는 뭐 이슈가 별로 안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밸류체인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고점 대비로는 좀 그렇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트리거가 됐던 게 그 LFP 배터리 전환에 대한 테슬라의 이슈였는데 지금 벤츠에서도 일부 모델의 이 교체 방침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일단 최근에 가장 이슈가 뭐 애플카와 그 테슬라 관련한 그 LFP 이슈였고
사실 계속 노이즈가 나오다가 테슬라가 이제 뭐 전량 교체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전량 교체라기보단 이런 엔트리급 모델들에 대한 일부 전환을 얘기한 것 같고요. 특히나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드는 테슬라 그 물량들 자체는 어쨌든 그 전국 정부 자체가 그 국내에서 생산된 업체는 그 LFP 배터리 국내가 잘하는 기업들 거를 써라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뭐 지금 테슬라 벤츠 같은 경우도 엔트리급 모델에는 LFP 배터리를 2024년에서 2025년 제품에 대해서는 탑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일단 실제적으로 지금 국내 기업들이 잘하는 NCM이나 네. NCMA나 뭐 NCA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커감에 따라서 다양한 그 항상 저희가 뭐 테슬라의 모델 S나 좋은 것들만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차량 등급이 있는데 저가품에 대해서는 그 효율이 그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싼 LFP 배터리를 아마 사용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고급 차량에 대해서는 또 이제 NCM이나 국내 기업들이 잘하는 배터리 규격들을 좀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이즈는 맞습니다. 일단 어제 시간에서도 이 LFP 배터리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이루어졌는데 국내 업체들도 어쨌든 지금 북미에서나 유럽에서 고급차 모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량 자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양한 배터리 규격에 대한 그 시장 확대는 뭐 계속 네.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단순히 오히려 이게 NCM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오히려 뭐 저점 매수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LFP 관련한 종목 안에서 제일 좀 눈여겨보신 종목이 뭐예요? 일단은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은 지금 뭐 CIS라던가 뭐 장비단에서 CIS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대원화성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긴 한데 사실은 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뭐 관련 사업들을 영위했거나 뭐 테마적으로 좀 섞여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 오히려 슈팅 때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조금 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원화상은 그 리비안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이런 테마에 대한 이슈로 좀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고 좀 어느 정도의 부담인 뉴스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그 대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련한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뉴스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진단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네, 선택 오늘의 종목 첫 번째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러닝. 최근에 메타버스 얘기 그렇죠.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엔 어떤 얘기를 하든 메타버스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맞아요. 뭐 뭘 하든 사실 지금 뭐 AI든 빅데이터든 모든 게 다 메타버스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LG 이노텍도 이제 그 저희 메타버스 ETF에 포함이 됐다고 하셨는데 뭐 청담러닝도 그 ETF 수급 중에 하나 뭐 담당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12월에 이제 바운시라고 하는 그 에듀테크가 접목된 그 바운시라는 그 메타버스 관련한 교육 플랫폼을 론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이제 바운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어학원 컨텐츠와 좀 라이브 클래스 기반의 SS 기능을 포함해서 이런 플랫폼에서 이제 교육을 좀 들을 수 있는 에듀테크라고 하는 좀 신사업 쪽으로 이제 진행을 되고 있고요. 뭐 라이브와 AI 교사의 그 흔히 얘기하는 라이브 수업이라든가 AR 기반의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기존 그 에이프럴 학원의 수강생이 한 3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 수강생을 가지고 조금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오프라인 학원을 가거나 뭐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면 오히려 좀 그 메타버스 내에서 뭐 이슈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신사업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청담 러닝의 자회사인 CMS 에듀와도 이제 사업 시너지가 좀 날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영어에 특화돼 있고 CMS 에듀는 수학과 코딩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에 이제 시너지가 조금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고요. 수강생이 각각 5만 3천 명과 이제 3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호 마케팅이라든가 뭐 사고력 부분에서의 이제 융합 뭐 시너지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멤버십 출시를 통해서 이 브랜드를 조금 공고히 하자라는 방향으로 지금 청담러닝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추워지면 항상 생각나는 부분들이 이제 배당 얘기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전체 배당이 800원이었고요. 올해 이제 중간에 중간 배당을 1,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배당이 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좀 배당주에 관심 있고 특히나 네. 좀 메타버스를 좀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뭐 관련해서 종목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3분기 매출액도 534억에 영업이익 85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비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한 80% 정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 쪽에서도 조금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회사인 CMS 에듀의 이제 수익성 개선이 좀 라이브 클래스가 이어지면서 이어질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의 뭐 사교육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청담러닝이 진행했던 중국 관련 비즈니스, 그러니까 MOU 맺었던 부분들이 조금 노이즈가 생기긴 했지만 오히려 정규 학습 과정에서의 기회로 좀 볼 수 있다. 주가는 네.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계속 진행되고 있던 베트남 쪽 영어 교육도 지금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310만 달러의 이제 로열티 수입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청남러닝도 지금 오히려 저희가 뭐 메타버스라는 종목들이 좀 주가들이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관련 종목들로 조금 트레이딩 해보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담러닝도 최근에 메타버스 지금 엮이면서 주가가 좀 쭉쭉 올라오긴 했는데 전고점 부근 지금 뚫고 갈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그리고 교육주들이 배당을 정말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업이 네.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 현금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이제 투자 부분보다는 현금 배당. 캐시플로가 훨씬 네. 낮기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청담러닝 메타버스주를 좀 놓쳤다면 또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관심주도 확인해 볼까요? NC소프트. 이제 좀 살아나나요? NC소프트가 나왔네요. 일단 뭐 NC소프트는 많은 그 린저 씨와 그 투자자분들에게 아픔을 줬던 종목입니다. 일단 린저 씨들을 화나게 하니까. 화나겠죠. 이 과금에 대한 이슈들이라든가 이제 뽑기에 대한 과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화나게 했고 헤비 유저들을 조금 이탈한 좀 이슈들이 생겼었는데 뭐 동사의 대표적인 IP 이제 리니지 관련한 IP들이 상들 최근에 좀 노이즈들이 많았고요. 그 심기일전에서 최근에 이제 그 도쿄에서 있었던 그 쇼케이스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불식하겠다. 김택신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최근에 가장 이제 제가 NC소프트를 좀 바텀 피싱은 하자라고 네. 말씀드린 이유가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 뭐 흥행 실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향후에도 리니지 W라든가 아이온 2 같은 이제 종목들의 신작들이 나오긴 되는데 지금의 이제 주가 반영 부분과 좀 선반영된 주가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 시장에서 이제 이 NC소프트를 버려야 되나라는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고 좀 선반영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조금 바텀피싱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11월 4일에 출시되는 이제 리니지 W 관련해서 좀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최근에 어쨌든 빠지면서 공매도도 많았는데 쇼크오버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사전 예약 수가 1,3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출시하게 되면 바로 매출 순위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바텀피싱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좋진 않을 겁니다. 일단 네. 뭐 기본적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가 모바일 게임 전체적으로 이익을 많이 감소했고 이 기존의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하면서 마케팅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하지만 흥행은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저를 보면은 3분기가 바닥이 나왔으면 4분기는 그래도 이익단 측면에서도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 바텀피싱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저희가 NC소프트를 얘기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주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마 올 초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K-팝 플랫폼인 유니버스라는 이 NC소프트가 만든 게 있습니다. 네. 위버스 같은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1월에 출시가 됐고요. 지금 뭐 CJ 쪽이라든가 카카오 쪽에 이제 중소형 기획사들까지도 흡수를 하면서 지금 입점 아티스트 팀 수가 한 3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11월에 상장할 SM의 디어유라든가 위버스 같은 플랫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고 가치가 업이 되고 있는데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니버스라는 이 성장 모멘텀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각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보수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오히려 바텀 피싱을 조금 해보자. 그래서 뭐 중장기 홀딩보다는 출시를 앞두고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네.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실적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3분기 실적은 감소폭은 있겠지만 게임주라는 게 보통 출시 기대감 전후로 한번 주가가 움직이고 네. 출시 이후에 주가가 밀리고 나서 이제 매출 순위를 보고 한 번 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11월 4일은 달력에 꼭 표시하시고 네, 한번 트레이딩 해보실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죠. 남았네요. 네네. 그러면은 좀 그 전에 하루 이틀 전에는 좀 보통- 나와야 되지 않아요? 보통은 전날 이제 거의 매도하는 전략들이 조금 그렇죠. 유효해 보이긴 하니까 뭐 출시 당일날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편안하게 가실 거면 출시 전날 이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매매로 NC소프트 낙폭과대주 안에서의 또 이제 저가 측면에서의 매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청담 러닝과 함께 NC소프트 선택 오늘의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끝으로 투자 전략. 오늘은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딱 3,050선에서 밀렸어요, 시간이. 그렇죠. 시장이 이제 저희가 뭐 차트를 그려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매물대나 여러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3,050에서 뭐 21선, 61선 레벨이 되는 3,100까지가 이제 저항대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지수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매기의 쏠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액티브 ETF가 출시된 것들, 특히나 최근에 뭐 메타버스 ETF의 활약들이 네. 어마했고요. 지금 타이거 ETF가 지금 론칭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1,200억 정도, 코덱스 메타버스 ETF가 900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그
리스트되어 있는 그 종목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강했고요. 최근에 뭐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 엔터 미디어사 특히나 각 4개의 ETF를 이렇게 좀 합산을 해보면 뭐 하이브라든가 SM, JYP 엔터 같은 주요 이제 엔터사들이 네. 상대적으로 좀 뭐 그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맥스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 종목들 또 메타버스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들이 좀 주가 강세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 어닝 사이드에서 대형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는 종목 플레이, 수급에 매길 쏠림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는 종목 뭐 이슈들은 아마 12월 뭐 내년 1분기를 보고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연말까지는 지금 대형주들의 그 자금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관들 입장에서도 뭐 10월, 11월 북클로징 할 때까지는 수익률 게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측면이 좀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상승률만 봐더라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막 많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터지는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7천억에서 5천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비트코인 쪽이나 코인 쪽의 거래 대금이 훨씬 커서 실질적으로 좀 뭐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실적 시즌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에 대한 컨센서스 대비 이제 이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 나오는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쪽과 그리고 이제 실적의 컨센서스를 웃돋는 또 종목들을 픽해보는 투자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지금까지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김성민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